자, 이어서 미국과 국내를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 종목까지 쭉 가볼 텐데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의 완화, 그리고 대형 기술주의 강세. 그렇습니다. 오늘 혼조로 마쳤는데 나스닥만 또 상승으로 잘 버티면서 끝났더라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봉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이것만 사실은 크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리 동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도 좀 봉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수 결론적으로는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처럼 미국 시장도 좀 안정적인 이 주식들을 좀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미국 시장 우선 주식 증시의 움직임을 먼저 좀 살펴보면 SVB 사태에 대해서 해법이 유입이 되고 있죠. 계속적인 해법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을 안도시킬 만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봤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이 뱅크런에 대한 아니면 다른 은행들에 대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우선은 미국 증시에 대한 시작은 중소형 은행들의 급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소형 은행들이 40에서 50%씩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다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하지만 이 문제되던 은행들이 유동성이 풍부해서 SVB랑은 다르다. 우린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있고 충분하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 이슈가 됐던 은행들, 예를 들어서 웨스트뱅크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46%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종가는 17.37%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도 큰 폭이긴 하지만, 최저점, 어제 최저점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찰스 슈왑 같은 경우도 한때 50% 정도까지 급락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11.57%, 많이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SVB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하죠. 굉장히 우량한 미국 국채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해 놨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의 변동이 생기면서 사실은 만기까지 기다리면 미국 국채는 한마디로 손실이 안 나죠. 이자랑 원금 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까지 버틸 만한 그런 유동성이 없어서 발생한 이런 위기였는데 다른 은행들도 너네들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우려보다는 너네들도 유동성 위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혹시라도 눈치 게임처럼 다른 사람들이 먼저 돈을 찾아가 버리고 내가 찾아갈 돈이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할까봐 이런 우려감들을 많이 비쳤었는데 이 은행들이 우린 유동성 풍부하다 그러니까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찾아가셔도 충분합니다라는 발표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은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형 은행주들이 급락했다가 낙폭이 완화된 거.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졌다가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좀 약세가 됐고요. 금리도 급락했습니다. 금리 급락은 3월 FOMC 이제 금리 동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최근에. 이 금리에 대한 동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채권 시장에 패닉 바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채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는 채권이 많아졌다. 그럼 채권이 많아졌다라는 부분들과 이 금리 급락이 전체적으로 연동이 되면서 이 다우, 나스닥, S&P는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0.45% 상승이고 다우와 S&P는 약보합 정도 수준인데 이 채권 시장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진정이 좀 덜 됐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이 상황이었고요. 이 시장이 혼란스러웠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주식, 대형주에 많이 눈이 쏠리게 되죠. 전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이 상승 종목에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좋았죠. 이 얘기는 대형주들 위주로만 지수가 좀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대형주들은 리스크가 적죠. SVB,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은행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번지면 어떡하지라는 첫 번째 걱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와 많이 거래하고 여기서 많이 투자해주던 그런 다른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탄탄한 쪽으로 이 주식도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전일 국내 시장에도 나타났고요. 미국 시장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MS,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식이죠. 사실 여기다 테슬라까지도 상승을 했는데 이 알고 있는 주식이라는 게 뭐 거의 대형주죠. 초대형주인 중에서 기술주들이 뭐 MS 같은 경우가 2%가 좀 넘게 2.14%로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요.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1%대 상승 그리고 알파벳과 메타가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 대형 기술주들로 좀 안정적인 대형 기술주들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종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나 장중에 상당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고 전일 국내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하락이었다가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상승까지 돌아갔는데 대형주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차전지와 반도체 위주로 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좀 쏠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재무적인 안정성을 가진 기업들로 좀 제한적인 매기가 쏠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려고 하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도 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영향력은 어떨까요? 우선은 뭐 긍정적인 부분은 있죠. 다시 환율은 1,3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도 많이 빠졌죠. 22원 40전 하락하면서 1,301원 80전으로 환율이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우선 NDF 달러원 환율이 1개월물이 1,294원 40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본다라면은 한 8원 정도 7원, 8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제 다시 1,300원에서 1,200원대로 떨어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환율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최근에 이 채권 금리가 많이 변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내 시장에서는 이 채권 금리, 채권 시장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채권 시장이 흔들린다. 그럼 주식시장까지도 영향을 받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처럼 국내 시장도 채권 시장에 있어서의 이런 패닉 바이 사태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미국 시장처럼 이 패닉 바이 사태가 혹시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좀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한다라면 국내 주식시장 이 전체적으로 증권사와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그래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국내 시장 오늘은 어느 정도 선방하고 좀 버텨줄 것으로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이 리스크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만 좀 제한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같으면 사실은 2,400에서 2,500 박스권이기 때문에 2,4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굉장히 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고요. 기술주들에 대한 분위기 오늘같이 환율이 달러가 약세가 되고 금리도 떨어진다 그러면 기술주들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기를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종목은요. 하나금융지주로 좀 골라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유동성 측면에 좀 찾아오신 게 아닐까 해서 드는데 연결시키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금융시장 전체가 진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SVB 사태는 진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은행들로 연쇄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현저히 좀 낮아 보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진정시켜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은행주들 리스크 꼽아봐라 그럼 두 가지죠. 정부에서 국내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관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하죠. 대출 금리를 낮춰라, 예금 금리를 뭐 올려라라든지 아니면 배당보다는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줘라, 인터넷 뱅킹 수수료를 줄여라.
사실은 이 사기업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 5대 은행, 기업은행까지 5개 은행들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죠. 이 은행 지주사의 회장들까지도, 회장들의 선임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이 각자의 은행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부의 입김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줄여나가고 사실은 다른 이 국민들의 이 부담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치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있었습니다. SVB 사태도 그렇고 관치에 대한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연결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재무적으로 탄탄합니다. 국내 이 5개의 은행들, 대표적인 이 5개의 은행들은 굉장히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PF라든지 부동산 리스크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은행의 이익을 더 이상 좀 훼손시키는 쪽으로 발언들이 나온다라면은 좀 무리한 그런 모습들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부분들,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이런 안정적인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하나금융지주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나금융지주가 1% 이상 올리면서 장 후반에 상승세를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종목과 관련된 메리트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최근 주가가 부진한 거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치, 정부의 입김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부분들, 이익단이 많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사실 작년 하반기에는 랠리를 펼쳤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작년 여름 정도 보면 3만 원대의 움직임들이 있었다가 1월 달 고점이 53,000원, 거의 2배 가까운 주가의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 하락했던 부분들은 최근에 놓고 보면 SVB 사태와 같은 이런 은행권의 금융 리스크들이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 압박, 대출 금리를 줄여라. 사실 아이러니하죠. 미국에서 FOMC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들의 기준금리는 낮춰라. 대출 금리는 낮춰라. 사실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목소리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죠. 분명히 지금도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코픽스 금리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은행의 실적에는 부담이 된다,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작년 4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4분기에 주가는 좋았죠. 그 이유는 작년 4분기에는 부진했지만 이 부진한 데의 가장 큰 원인은 충당금이었고, 충당금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비용이죠. 이 일회성 비용과 충당금이 23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충당금 다 쌓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 PF에 대한 우려감들, 이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특히 뭐 KB도 그렇고 신한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이 은행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먼 얘기입니다. 부동산 리스크가 거의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23년도는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에는 지금 주가는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과도하게 우려감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자리는 좀 매력적인 자리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은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하고 박스권 안에서 답답하게 움직일 때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이라는 파워풀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도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당은 확실한 몇 %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매력적인 무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재무적인 안정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추세적으로 작년 하반기처럼 계속적으로 상승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자리는 분명히 가격적으로 좀 싼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사실 전 저점이 121선이었는데 121선이 연초에 좀 더 내려가 있었죠.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가 전 저점인데 4만 원 좀 넘는 가격입니다. 지금 자리가 거의 전 저점 부근까지 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좀 높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42,700원에서 단기 목표가 5만 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자, 토마토 TV에서는 지금 업종 마스터 클래스로 클래스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차 전지 미래 전략에 대한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알찬 시간이 될 텐데요. 지금 광고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신청서로 이동하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4시 45분까지 토마토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강연회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